안녕하십니까. 하재나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위생사 국가시험 대비 식품위생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학에 강의하기 전에 여기 식품의 여러 가지 출제라든지 문항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난 맨 첫 시간에 OT에서 말씀드렸으니까 OT를 참고하시고 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OT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식품위생학은 실기하고 필기하고 겸해지는 수업이라고 얘기했었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이론 같은 거 이렇게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마 여기서 그림 같은 것도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 보게 되면 그림도 비춰주고 이럴 거예요. 화면으로. 이랬던 것들을 잘 기억해 두게 되면 나중에 실기할 때 상당히 수업하면서도 본인들이 각인이 됐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학 430페이지를 펴보세요. 식품위생 개요가 있죠. 그럼 첫 번째 식품위생학 개념이 있는데 양가로 첫 번째 정의가 우리가 있어요. 그럼 식품위생학의 정의는 우리나라가 정의한 법적으로 정의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WHO가 정의한 게 있어요. 그래서 OT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 그러면 이랬어요. 우리는 식품위생학이 법에도 관여하지만 거기에 위생관계 법령이라는 것이 식품위생법이 있다 그랬었지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도 있지만 식품학에서도 들어간다 그랬지요. 그러면 이것이 그거 얘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양가로 첫 번째 중요시 주시고 식품의 정의는 법적으로 우리나라 법적으로 모든 음식을 말해요. 그런데 의학으로 섭취하는 건 제외예요. 그럼 이것이 식품위생학에서 문제가 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위생관계법규에서 거기 식품위생법이 있죠. 거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에도 들어가고 위생사 대비해서 법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학에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중복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양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부연 설명할 때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식품이라는 거를 다 입으로 들어가는 걸 뜻해요. 안경 썼었어요? 상당히 똘똘해 보이네.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걸 뜻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의학으로 섭취하는 건 제외다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 건강을 생각 안 하잖아요. 20대, 30대 막 이럴 때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성인병을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인병이라는 것은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식품에 또 영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보게 되면 엄마들이 여러 가지 뭐 밥도 콩도 넣고 보리도 넣고 현미도 넣고 넣는데 자녀들은 안 먹죠. 왜 맛이 별로 없거든. 흰쌀밥이 맛은 제일 좋지요.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백미 같은 것들이 성인병을 유발한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까만 쌀도 넣고 또 붉은색도 넣고 여러 가지는 컬러풀하게 많더라고. 이런 걸 넣었을 때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건강을 보조적으로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식품이에요. 식품인데 예를 들어서 빨간 쌀도 있죠. 빨간 쌀이 예를 들어서 위암 치료가 된다. 그래서 빨간 쌀을 가지고 의약품처럼 먹게 되면 밥이지만 그거는 식품이 아니고 뭐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의약품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식품의 정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해요. 그런데 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포함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같이 중요표시에 제외한다를 중요표시해 두면 되죠. 의약품으로 하는 것은 제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양가로 두 번째 보세요. 우리가 WHO 정의는 저기 해설에 써놓은 것 같으네. 그럼 지금 여기에서 또 밑에 것도 양가로 두 번째도 우리나라 법이에요. 식품위생에서 위생법에서나 위생학에서 뭘 뜻하는 거냐 그러면 식품위생 대상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식품에서 위생적으로 하는 것들이 어떤 항목이 있느냐 이거죠. 그럼 첫 번째 식품이죠. 그거를 다 동글동글 쳐놓고 중요표시해 두신지 식품, 그 다음에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그럼 5가지를 옆으로 가로로 쓴 것보다 본인이 세로로 한번 써놓으면 금방 외워져요. 그럼 이거는 식품위생학에도 나지만 법교과서도 난단 말이에요. 항상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자고요. 벌써 두 문제가 중복된다 이 소리죠. 그럼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볼 테니까 보세요. 김치를 우리는 식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 가보면 해썹이라는 거 많이 붙어있죠. 해썹이라는 게 붙어있잖아요. 그럼 우리 법에 가서 해썹이 붙여지는 그 식품들을 찾아라 그래요. 거기도 붙었어요? 무슨 주스? 그런 것들. 그럼 이제 식품위생이 뭔가를 그 법에 가서 해요. 그러니까 처음 제조부터 우리 소비자 입까지 들어올 때 완전히 깨끗하다는 것이 해썹이에요. 그럼 해썹을 붙일 수 있는 식품이 어떤 건가는 법에 가서 또 외워야 되는데 지금 내가 김치를 예를 든다 그랬잖아요. 그럼 김치는 해썹에 들어가는 식품이에요? 아니에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었을 때 벌써 이제 하나는 외웠지요. 그럼 이제 여기서 위생적으로 한다는 걸 예를 들을 건데 배추김치라고 치면 이 김치가 식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배추를 우리가 보게 되면 절이고 거기다가 고춧가루 양념 넣죠.
그럼 양념 같은 것들이 고춧가루, 깨소금, 그 다음에 마늘 이런 것들이 거기 첨가물이란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배추 김치를 담궜을 때 그 김치 자체가 식품이고 거기 집어넣는 고춧가루, 깨소금 이런 것들이 첨가물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그거를 썰잖아. 이렇게 썰죠. 썰 때 도마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구라는 것이 썰 때 칼이라든지 도마라든지 이거예요. 그럼 식품위생법에서 벌써 거기 정의에 대한 것들은 지금 다 없는 거예요. 거기서 또 그대로 없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칼이나 도마나 이런 것들을 기구다. 그럼 기구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춧가루 이런 것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벌써 세 가지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다 하고 나서 어디다 집어넣어요? 이게 지금 여기 이게 배추김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다 집어넣는 것이 그릇이죠. 그럼 용기도 어떻게 돼야 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용기, 김치를 버무려 가지고 집어 넣잖아요. 통에 담아서 냉장고 넣든지 아들내미 딸내미 주든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 용기도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럼 용기를 또 뭐로 싸요? 이렇게 싸죠. 포장을 하잖아요. 그럴 때 포장지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5가지가 식품위생에서 법에서든 또는 우리가 여기 식품위생학에서든 어떤 말을 쓴다는 거예요? 위생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식품위생 대상 찾아라 항목 찾으면 이제 배추김치를 생각하고 연상기법을 해오는 거예요. 아, 배추김치가 뭐가 되는 거냐는 식품이구나. 그럼 이제 그거를 만드는 과정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기에서 밭에서 이 배추를 뽑지요. 배추를 뽑아가지고 이걸 절이잖아요. 그럼 썰고 그 다음에 썰을 때 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마도 있죠. 이걸 생각하면서 그럼 본인들이 한 번씩 담궈봤으면 금방 알 텐데 여기는 해봤지요. 근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 요즘은 더 안 하네. 여기 배추김치 담그는 거 엄마 하는 거 봤어요? 담그진 않았겠지만 봤어요? 그럼 엄마가 담글 때 한번 봐봐요. 그럼 금방 외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배추김치가 식품이죠? 거기다 집어넣는 고춧가루, 깨소금 이런 것들 첨가물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 식품위생학에서 여러 가지 화학적 첨가물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고춧가루 이런 것들, 마늘 이런 것들은, 깨소금 이런 것들은 화학적 첨가물이 아니죠. 그럼 첨가물, 화학적 첨가물이든 그냥 첨가물이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첨가물. 그런 다음에 그거를 배추를 썰고 그 다음에 그 칼이 있고 도마 이런 것들이 기구죠. 그 다음에 버무려서 집어넣는 것이 용기. 그런 다음에 그걸 포장지 싸는 거다 이 소리죠. 이 5가지가 법적으로 식품위생 대상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식품위생 대상 찾아라 그러면 영양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이제 이것이 식품위생학에서 나기도 하지만 한 문제 나기도 하지만 법에서도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기출문제 좀 한번 보고 내봐라 그러면 식품위생학 파트에서 났는지 법에서 났는지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양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이서 중복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식품위생이라는 대상되는 걸 외웠어요. 한번 써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저 문제 풀다 보게 되면 WHO가 얘기하는 식품위생 정의도 있을 거예요. 식품의 정의, 식품위생 정의가 거기 가선 뭐를 뜻하는 거냐 그러면 제조 과정부터, 그러니까 채취부터 소비자한테 들어올 때까지 해석과 비슷하게 생긴 것이 WHO 정의인데 문제 풀면서 그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째 보게 되면 식품은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되는 거죠. 지금 식품위생 대상을 했잖아요. 그럼 위생적으로 취급할 때는 일반적인 사항이 동그라미 1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째는 개인적 취급이 있지요. 그랬을 때 본인들도 공부를 할 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잠깐 보세요. 우리가 어떤 학생들은 빠른 시간에 이거를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고 어떤 학생은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빨리 합격하는 게 효율적인 거다 이 소리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냐 그러면 일단 큰 제목부터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 취급이다. 동그라미 첫 번째 일반적인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째 어떻게 돼 있어요? 개인적인 위생이 있죠. 그럼 이제 이렇게 나누고 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부 짜잘구리한 것들 외우라고 그러면 외우고 나서도 또 뭐가 되는 거예요? 크게 또 한번 보고 이렇게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금방 외워져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또 가번부터 우리가 밑에 것까지 쭉 해서 카번까지는 실기에 나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알게 되면 이게 다 법에서 또 관여되는 거예요. 실기에 나지만 일반적인 상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기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 보세요. 가번에 원료 보관실, 제조 가공실, 포장실은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된대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를 우리는 누구나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 조금 더 이제 식품위생법으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원료실과 그러니까 밀가루를 가지고 빵떡을 만들었다고 쳐봐요. 그럼 밀가루는 원료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조하는 과정이 있지요. 완제품실이 있지요. 이거는 다 칸막이가 돼 있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밀가루에는 혹시 여러 가지 이제 뭐 균들이 옮기는 과정에 묻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구에 칸이 안 쳐져 있으면 빵 완제품 만든 것에 밀가루가 바람이 불어서 날아갈 수가 있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균이 증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다 우리가 원료실, 보관식 이런 것들은 칸막이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용이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조 가공이라는 것이 주방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빵 만들고 이런 것도 공장은 제조 가공식 그러지만 우리가 식당에서는 주방이잖아요. 그랬을 때 고양이나 개 이런 것들을 키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동물 같은 걸 입다 보게 되면 비위생적이 될 수가 있겠죠. 인수공통 감염병이 옮길 수도 있고 또 배설물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유라든지 냉장, 냉동 보관하는 것들은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유지해야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냉장이라는 것은 어느 식품을 보관하는 거에 틀리지만 냉장이란 0에서 10도, 그래서 야채를 보관하는 건 몇 도 이런 걸 이제 오른쪽 페이지 할 것이고, 냉동은 마이너스 18도 이렇게 유지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을 세일할 때 한번 잘 봐보세요. 세일할 때 우리가 남의 아이스크림을 까보고 사진 않지요. 껍데기를 까보고 사진 않잖아요. 근데 나중에 세일하는 건 많이 세일해서 사보게 되면 그 안 내용물이 다 문드러졌지요. 문드러진 것들 많잖아요. 어떨 때는 나는 나는 아이스크림 같은 걸 안 먹는데 이제 딴 사람이 사왔을 때 세일했을 때 보게 되면 그렇게 됐더라고. 이것이 어떤 거냐 그러면 운반하는 과정에 에너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니까 그냥 해서 그러는 거지, 냉동을 가동을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실수로 빠져서 그런 건지 냉동을 안 시켜가지고 이렇게 물렁물렁 해줬다가 녹았던 거지, 얼음이.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그랬다가 나중에 또 냉동을 시키다 보니까 찌그러졌단 말이에요. 진짜 아이스크림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상한 모양이 되는 거 있더랬잖아. 이런 것들을 세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세일할 때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다 그거예요. 냉장 보관하는 것은 항상 그 온도를 유지하라는 것이고, 그럼 첫 번째 보세요. 항상 청결해야 되고, 나번에 보세요. 중간에 부패 변질이 쉬운 것은 냉장을 냉동, 일명 홍콩 얼구는 거죠. 냉장은 신선하게 하자는 거죠. 이걸 유지하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냉장 온도는 몇 도는 이거 잘라요. 조금 이따 이제 화면에 냉장고를 비춰주면서 할 거예요.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실기하고 겸해진다는 것이 지금 실기를 가끔가다 하나씩 비춰줄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손 그림도 비춰줄 것이고, 필기지만 냉장고 그림도 그리면서 어느 칸에는 과일이 들어가고 어느 칸에는 고기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심심하면 보여줘봐요. 여기 있죠, 냉장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이제 손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필기 수업만 딱 떨어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필기 시기가 다 겸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따가 손을 왜 그렸느냐, 우리가 고름이 있다 보게 되면 포도상 구균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법적으로 화농 환자, 고름이 있는 환자는 조리를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법에 가서도 있고 식품 이상하게도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또 보자고, 여기에서 답원해 보세요. 그럼 이제 부패 변질은 뭔가 이제 다음 장에 넘어가면 부패는 단백질이 변한 것이고 변패는 탄수화물이 변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아직은 안 배웠으니까 부패 변질은 음식물이 상한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한 두세 장 넘어가면 거기서 또 뜻도 알아둬야 되거든요. 그거 가서 해줄 테니까 답원해 보세요. 보관, 운반, 진열 시에는 그 줄 끝에 냉동, 냉장을 항상 가동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 라원해 보세요. 제조 가공에는 위생모를 작용해야 돼요. 위생모 쓰는 거 맞죠? 위생모 중요 표시해 주시고, 그럼 오른쪽에 보게 되면 우리가 개인위생에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작년 2017년에도 났었고, 그런데 이제 사람을 그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주방에 가서 엄마는 이제 주방에 뭐 가운을 입고 위생모를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식당에 가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럼 위생모도 썼죠. 그리고 흰 여러 개 위생복 입었지요. 그리고 백화점에 식품 코너 가보게 되면 요즘은 뭐도 하는 거냐 그러면 마스크도 플라스틱 같은 걸 했잖아요. 그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 나는 비호가 약해서 사람들이 뭐 사세요 사세요 그러면서 식품 코너에서 막 그럴 때 비위생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안 사 먹었어요. 왜냐면 침이 튀어올 거 아니에요. 침이 튀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거 세일합니다 막 이러면서 빵 앞에서 막 떠들어. 그러면 만두도 있고 김밥도 있고 침이 튀어왔을 거 아니에요. 현미경으로 보면 스프레이를 뭐 뿌리는 것 같을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랬어요? 나만 그렇게 생각했나? 그래서 나는 안 사 먹었어요. 그런데 비위생적이라 그랬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백화점에서 다 뭐예요? 빵가게, 제과점 이런 데서 다 이렇게 마스크 플라스틱 비슷하게 썼지요. 누가 나같이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그러기 하기 전에 마스크를 쓰고 해요. 그럴 순 없잖아요. 나만 안 사 먹으면 되는데 하고 싶었는데 조금 그 사람들이 아주 대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남한테 상처 주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런 것들이 위생모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위생복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손톱이나 이런 거에 매니큐어도 칠하면 안 되고,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상식이에요. 깨끗하고 단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귀걸이도 하면 안 되고, 이런 데다 이물질이 끼기 때문이에요. 반지도 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실기 가면 그림을 그려놓고 위생모 썼나, 위생복 입었나 이거예요. 근데 필기에서도 이제 위생적으로 취급한다는 그거다 이 뜻이죠. 아까 내가 식품위생 정의에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식품이라는 건 모든 음식물 말하는데, 지금 여기 음식에 들어가는 것들은 다 이렇게 취급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참 이걸 하나 안 했구나. 대상에서 영양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양을 집어넣어요. 그럼 우리가 식품에 위생적으로 하는 대상에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그랬는데, 영양은 있다 없다? 없다. 아니라는 것도 잘 써놓으면 찍기가 쉬워요. 요거 오지인데 4개를 써놓고 나서 다음 중 식품위생 대상이 아닌 거 찾아라. 영양, 이렇게 쓰는 영양이 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것도 거기 보게 되면 양가로 2번째 옆에다 써놔보세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할 때 아까 아닌 것도 읊어준다는 게 깜빡 거기 늦어서 안 모르고 이 학생이 왜 안 왔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걸 안 얘기해줬으니까 거기다 적어 놓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위생모, 이제 라번에 다시 오세요. 위생모를 착용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마번에 우유와 산양은 그질 끝에 섞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성분이 틀리죠. 성분이 틀리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고, 이따 이제 우유의 성분을 얘기하는 거 쭉 할 거예요. pH는 어떻고, 단백질량은 어떻고, 그 다음에 수분은 얼마고, 이런 걸 가지고 물을 섞었는지 안 섞었는지, 그럼 어떤 거랑 다른, 왜 우리가 보게 된 그 물질의 고유의 비중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유 같은 것들은 비중이 물을 섞었는지 안 섞었는지를 가름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중을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기에도 나지만, 옛날에는 필기만 났던 것들이 실기를 나는 이유가 그림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림 같은 것들이 잘못하게 되면 문제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만 됐었잖아요. 아까 이렇게만 됐었잖아요. 단작인 것만 있었지요. 그리고 위에가 냉동실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양문으로 돼서 이쪽은 냉동, 이쪽은 냉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없어서 요즘은 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림도 나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이거는 냉장고다 이런 말을 써줘요.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 이걸 만약에 아무것도 안 썼다면 저게 뭐야? 서랍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아래 냉장고에서 이런 말을 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섞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밥원에 보게 되면 기구, 음식기는 음식 그렇게 담는 기구 이런 것들은 항상 세척하고 살균하고 청결하게 해야 돼요. 그럼 주방에서 엄마가 한번 설거지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나 쭉 봐봐요. 요즘 뭐 건조기도 있고 살균기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조금 이것도 안 맞아 들어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방에서는 가열을 끓인단 말이에요. 끓인다는 것을 우리는 식품위생학이나 환경위생학에서 자비소독 그래요. 자비소독 이꼴 열탕소독 똑같은 거예요. 자비소독 이꼴 열탕소독. 끓인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물은 몇 도에서 끓여요? 100도에서 끓이죠. 100도에서 어느 물질이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좀 틀려요. 근데 뭐 15분에서 20분 끓이는 것도 있고 20분에서 30분간 끓이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번 15분에서 20분 끓인다 또는 30분 끓인다 이렇게 답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15에서 20, 그 다음에 20에서 30 찾아라 이렇게 찾지는 않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럼 100도에서 물을 끄는데, 이거의 단점은 우리가 장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장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주방에서 행주나 아니면 이렇게 수저 같은 거 끓이죠. 그래서 쉽게 할 수가 있고 주방에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리하고 이런 데서 할 수가 있는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아포까지 다 죽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균 같은 걸 죽인다 이 소리죠. 그러면 아포가 있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고압증기 멸균법을 써요. 고압증기 멸균법은 식품위생학에도 나지만 필기 식품위생학에서 나고, 그 다음 필기 환경위생학에서 나고, 실기 환경위생학에서도 나고, 그 다음에 실기 식품위생학에 나요. 그럼 이제 고압증기멸균법은 우리가 환경위생학에서 내가 그림을 비춰주면서 할 거야 이것처럼.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더라도 중복이 되니까 여기선 이론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와서는 그림도 또 해주고 이런다 이 소리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렇게 양은 많은 게 아니다 이 소리죠. 그럼 우리가 주방에서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기구 같은 것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어떤 소독이에요? 자비소독이죠. 화학약품을 하는 것보다는 자비소독을 간단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중요 표시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세요. 냉면, 육수, 칼, 도마, 행주는 다음 줄 보게 되면 미생물 권장 구격에 적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지금은 식품이지만 우리가 환경위생학에서는 먹는 물 관리법에 관한 거를 환경위생학에도 들어가고, 내가 OT 때 얘기했잖아요. 환경위생학에서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저 뒤에 가면 우리가 법규에서도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 세균은 100ml에서 우리가 검출되지 말아야 된다. 100ml
100ml에서 100ml 이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아니 100ml가 아니고 대장균이 그렇고요. 1cc 1세제곱센티미터를 1cc 또는 뭐가 되는 이렇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세제곱미터를 세제곱미터가 아니고 세제곱센티미터예요. 세제곱미터는 이걸 뜻하는데 입방미터, 입방미터 그랬죠. 센티미터에다 3개 붙은 거 이거를 cc 또는 밀리리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100cf를 넘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100문어기를 넘지 말아야 된다 이 소리죠. 이게 먹는물 관리법에도 있지만 여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먹는물 관리법에 있는 것이 환경위생학에도 나지만 여기도 나고 뒤에 가서 이제 또 소독 같은 거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법규에 가서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서 1세제곱센티미터 이꼴 1cc 이꼴 1ml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를 앞에서 우리 그 20페이지인가 어서 부록에서 했던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미생물 권장국에 맞아야 되고 대장균은 100ml에서 검출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장균이 의외로 쉬워요. 여기도 조금 이따 보면 할 건데 환경이상하게 써요. 대장균을 모르면 다 100ml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하도 읊어가지고 아까 말이 일반 세균이 이건 대장균인데 이게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대장균은 모르면 100ml에서 대장균이든 분원성 대장균이든 청대장균이든 다 100ml에서 검출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찍으면 돼. 옛날에는 50ml였는데 학교 책에는 아마 50ml를 배웠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옛날 바뀌기 전이에요. 지금 법이 바뀌어서 100ml에서 검출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장균은 다 보게 되면 숫자가 100이에요. 그런데 단위가 밀리리터예요. 또 밀리터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요 기준치가 그 얘기예요. 이게 다 법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위생사 시험 볼 때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어떻게 법 같은 것들을 안 고쳐서 가르치는 애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있었던 걸 일단 잊어버리세요. 왜 그러냐면 나는 항상 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법을 매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이 기준치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크라운 출판사 것이 크라운 출판사가 국시원에 들어가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들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찾을 때 편하라고 날짜 다 써놔. 언제 기준이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내가 가르치는 것이 100ml에서 대장균 검출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학교에서 50이라고 배웠던 학생들은 잘못 알려준 거니까 고치시라고 됐죠? 이런 것들이 적합해야 된다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번에 보세요. 식품 저장고에는 쉽게 말하면 식품을 저장하고 이러는 곳에는 그저 끝에 고양이나 개, 동물 이런 것들을 키우면 안 된다는 거죠. 이래서 여러 가지 오염을 유발할 수 있겠지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개는 앞에서 공중보건 나가서 광견병을 유발할 수 있겠고 물리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기생충 같은 것도 있잖아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톡소플라즈마가 있죠. 톡소플라즈마가 식품 이상에서 또 의외로 잘 나요. 왜 그러냐면 기생충에서 간디스트마, 페디스트마 이런 것도 하지만 톡소플라즈마를 할 거예요. 톡소플라즈마가 2017년도 아마 났을걸요. 6년에도 났고 왜 그러냐면 톡소플라즈마가 내가 만약에 그 아기를 가졌는데 톡소플라즈마가 걸리게 되면 아기가 죽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내가 딴 데서 공중보건에서 이런 말 했더니 고양이를 좋아하는 학생인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고양이를 무서워해서 전부 버린대. 그래서 버리는 건 버리는 거고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그걸 버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진짜 애완 그러니까 견도 있지만 애완 묘도 있잖아요. 고양이.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위생 정신적으로는 좋다 그래요. 애완견이나 애완묘가 고양이나 개가. 그런데 위생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라 이 소리죠. 엄마가 임신했을 때 거기 톡소플라즈마 걸려 있으면 이 톡소플라즈마는 어떻게 해서 감염되는 거냐면 여러 가지 이제 있지만 그거 살 건데 우리는 돼지고기 생식을 하거나 또는 고양이 분변에서 오시트라는 포낭체가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 들어갔을 때 걸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돼지고기 생식을 하진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원래 돼지고기 들리킨 거나 또는 고양이 분변으로 우리 사람들이 감염되는 거거든요. 저 뒷장가 살 건데 그랬을 때 돼지고기 생식을 한다. 돼지고기 회를 먹었다는 못 들어봤죠? 소고기는 회를 먹었다, 육회는 먹었다 이런 말은 들어봤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식생활의 문화가 반영해두시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걸리는 질병 그 감염은 틀리단 말이에요. 돼지고기 생식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안 하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고양이한테로 걸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장이 났더라고. 그것이 언제부터냐면 2000년 중반인가 언제부터 법적으로 모자보건법에 생긴 거예요. 일본이 고양이를 무지 좋아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해서 엄마가 아기를 가지게 되면 내가 만약에 아기를 안 갖고 걸리게 되면
그냥 순하게 지나갈 수가 있어. 근데 아기한테는 내가 임신을 했을 때 걸리게 되면 이것이 아기한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가 있다 이 소리죠. 따라서 모자보건법에서 임신 중절, 쉽게 아기를 띄는 걸 얘기하는 건데 아기를 함부로 못 띄는 거죠. 아직까지 불법이죠. 그런데 톡소플라즈마 걸렸다 그러면 임신 중절을 해도 돼요, 법적으로. 그만큼 무섭게 취급한단 말이에요. 요게 뒤에 가면 간데스트마 이런 거 있을 때 톡소플라즈마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위생적으로 안 하면 그렇다 이런 뜻이에요. 또 고양이 키우는 사람은 또 무슨 고양이 단체에서 나온 것처럼 고양이를 너무 무섭게 강조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시험 대비란 말이에요. 우리는 시험 대비니까. 그래서 이것이 일명 고양이, 개 이런 걸 키우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야채는 흐르는 물에 5번 이상 씻는데 이것이 기생충, 일명 회충, 요충 이런 것들을 뭐 하자는 거냐 그러면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다 이 소리죠. 그랬을 때 유기농법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또 기생충이, 회충이 많이 나는 이유가 항상 이슈화 되는 것들이에요. 어젠가 언제 내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비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식물을 빨리 키우니까 많은 양으로 해서 누구나 많이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단점은 아질산염, 발암물질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요즘은 또 암 같은 것들을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유기농법을 한단 말이에요. 유기농법이라는 게 쉽게 똥 오줌, 우리가 배설한 똥 오줌이나 개나 아니면 가축들이 배설한 이런 걸 가지고 이거를 발효시켜서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 것이 유기농법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아질산염 이런 것들을 발암물질을 안 만들지만 또 어떤 나쁜 점이 있어요. 기생충이, 회충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5번 이상 있으라는 것은 회충할 요충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충이죠. 요충 같은 것들은 이제 자가감염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회충 이런 것들이 알 같은 게 떨어뜨리라 이런 뜻이에요. 간디스트마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5번 이상 씻으라는 것이고, 그 다음 맨 밑에 보세요. 유지식품, 유지라는 것은 지방이죠. 기름에 튀기고 이런 것들이 유지잖아요. 그러면 유지는 지방이란 말이에요. 지방에 튀긴 식품들을 보관할 때는 일광을 차단해요. 일광을 차단하고 저온으로 보관하는데 왜 그런 거냐면 유지식품들은 그저 산패예요. 산패 중요 표시하고. 그럼 산패가 됐다는 것은 이렇게 나요. 거기에 한 장 넘어서 가면 이제 정의도 알아둬야 되는데, 산패라는 것은 지방이 변질된 거예요. 지방이 미생물에 의해서 변한 것이 아니고 햇볕과 산소에 의해서 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또 여기에 또 보세요. 식품전공 학생들이 꽤 많으니 식품전공 학생들은 자세히 한단 말이에요. 영양서 딸 때는 자세히 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못 위생사할 때 식품위생을 적용하면 답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원래 산패는 우리가 햇볕도 관여하고 그 다음에 모두 관여해 산소도 관여하고 미생물도 관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찾으라 이럴 때 하나 찍으라 할 때는 미생물이 관여하지 않는 걸 찍는 거예요. 산패라는 것은 미생물도 관여하긴 해요. 근데 그거는 미량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다음 중 산패라는 것은 지방이 변한 거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 미생물이 관여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과 산소에 의해서 변하는 건데, 진짜로 이제 장공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 가지 햇볕도 관여하고 그 다음에 또 산소도 관여하고 미생물도 관여한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것까지 안 한단 말이에요. 크게 몇 개를 갖다 놓고 하는 것이 위생사 시험 대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산패라는 것은 미생물이 관여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어떤 물질이란 거예요? 단백질이 변질된 거예요? 탄수화물이에요? 아니면 지방이에요? 지방이죠. 지방이 변한 거다 이 뜻이에요.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실래요? 거기 433페이지 밑에 보세요. 식품 변질에는 부패가 있고, 부패는 단백질이 미생물에 변한 것이고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예요. 변패는 거기 단당이라는 것이 단당, 다당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이죠. 단당과 지방이 미생물에 변한 것이고, 요가서 중요 표시해 줄 거예요. 또 한 장 넘어가면 산패라는 것은 지방이 변질된 거죠. 지방이 변질된 건데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서 미생물이 관여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그거 한 장 넘어가면 있잖아요. 요가서 또 해줄 거예요. 그래서 산패라는 것은 지방이 변한 거예요. 유지라는 것은 지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오세요. 431페이지라서 그럼 이제 받고, 그런 다음에 개인위생에 가번부터 마번까지는 반드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기 필기 다 나는 것이고 실기에서도 잘 나지만 여기서도 잘 나요. 거기 첫 번째 보세요. 개인위생에서는 손소독에는 역성비누가 있다 그랬죠. 역성비누 특히 중요해 보셔주시고, 그래서 아까 그림 미리 붙여놨네요. 이거 있잖아. 이거 이 손을 이렇게 그려놓는단 말이에요. 실기에서. 지금 우리가 필기에서는 환경위생이나 우리가 식품에서나 역성비누 잘 나요. 역성비누 이꼴 양성비누예요. 음성비누 아니에요. 그럼 역성비누 이꼴 양성비누 왜 그런 말을 쓰는 거냐 그러면, 역성비누가 우리가 이렇게 균을 죽일 때 그 기전이 있어요. 그래서 양이온이 나와서 죽인다고 해서 양성비누 그러는 거예요. 그럼 식품위생학의 소독에서도 역성비누가 손 그려지면 얼른 가서 어떤 거 찍는 거예요? 역성비누 찾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필기로 나왔다면 이 말이 없고 우리가 손소독에 가장 좋은 거 찾아라 어떤 거 찾는 거냐면 역성비누죠.
환경위생학이나 식품이나 소독 같은 똑같아요. 그런데 실기를 가면 딱 이렇게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손을 갖다 그려놔요. 다음은 어떤 소독제를 쓰는 거냐. 첫 번째 알코올, 두 번째 역성비누, 세 번째 오존 막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거 찾는 거예요? 역성비누 찾는 거죠. 그럼 역성비누가 필기에선 또 어떻게 나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퍼센트가 나와요. 0.01에서 0.1%예요. 0.01에서 0.1% 이렇게 오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 외에 승홍도 또 손소독에 쓰거든요. 승홍은 0.1%예요. 그럼 이것도 어느 직렬이냐에 따라서 그 퍼센테이지가 조금 틀려요. 우리가 보게 되면 과산화수 같은 경우는 2.3에서 3.5% 이렇게 식품위생학이나 우리가 식품위생학이나 조금 이따 여기도 할 건데 환경위생학에서 그걸 찾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약국에서 이렇게 파는 과산화수 보라니까 상당히 퍼센테이지가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대비하는 거랑 우리가 실제 접하는 거랑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관행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뭐가 돼서 고압전기 멸균법을 식품에서 소독에서도 나오기도 하지만 환경위생학에서 나오는데 121도에서 15리브라 20분 이거를 무슨 모범 답안처럼 찍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온도에 따라서 리브라, LB는 파운드 일명 압력의 단위인데 우리가 온도에 따라 틀려요. 시간도 우리는 항상 15리브라 파운드 뜻하는 거예요. 20분 이르는데 이게 온도가 몇 도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항상 이것만 나요. 식품에서도 그렇고 환경에서도 이렇다 이 소리죠. 그럼 손소독 같은 경우는 역성비누인데 퍼센테이지가 지금도 여기 실강도 주어져 재밌어요? 0.01에서 0.1% 중원율 따라라니까. 그리고 승홍은 어떻게 된 0.1% 이렇게 연산기법을 해오는 거예요. 그럼 승홍과 역성비누가 두 개 다 손소독에 좋은데 가장 좋은 거 하나 찾으라면 역성비누예요. 역성비누 치는 거예요. 그럼 역성비누는 쉽게 말하면 손소독에 좋아요. 그래서 주방 같은 데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주방에 있는 중성세제랑은 틀려요. 주방에서 여러 가지 뭐 트리오, 퐁퐁 이런 것들은 소독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중성세제예요. 그런데 이건 단점이 있죠. 역성비누는 단점이 중성세제와 같이 쓰게 되면 효과가 떨어져요. 이게 단점이에요. 장점은 소독 효과가 좋고 실기 가면 손 딱 그린단 말이에요. 손 많이 그려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거냐 그러면 역성비를 찍는 거예요. 실기에서는. 그리고 필기에서는 손소독에 좋다 이런 뜻을 한다는 거죠. 같이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런 다음에 손톱은 짧게 잘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니큐어 그리고 음식점에 갔을 때 서빙하는 사람이나 주방에 있는 사람이 손톱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빨간 매니큐어 칠하고 파란 매니큐어 칠하고 이러면 밥이 먹기 싫죠. 좋아요? 난 먹기 싫더라고. 그게 다 뭐가 든 나비예요. 그 매니큐어 이런 나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돈을 주고서 독곡물을 사 먹는 거죠. 독성물질을 사 먹는 거잖아요. 조금이지만 그게 쌓이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계속 할 건데 납 같은 것들은 반은 배설되고 반은 축적된단 말이에요. 축적되는데 많은 양이 계속 쌓인다 그러면 내가 빈혈이 온단 말이에요. 내 돈 주면서 뭐하러 그런 거 먹고 있냐고. 매니큐어 성분 같은 것들이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헷갈리는 거는 환경위생학에서 다 어떤 물질이 나온다고 얘기했었냐 그러면 납이 나온다고 얘기했던 거죠. 증상은 아직 안 했지만 빈혈을 유발한단 말이에요. 손톱은 짧게 잘라야 되고 그 다음에 반지 같은 거 느끼면 안 돼. 왜? 여기에 이물이 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귀걸이 이런 것도 하는 거 아니에요. 목걸이 이런 거 지저분해 보이죠. 본인은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단 말이에요.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거죠. 보자고. 손톱은 짧게 잘라야 되고 특히 또 어떤 걸 중요 표시하는 거냐면 다번, 나번도예요. 다 아까 중요 표시하라 했지만 역성비는 중요 표시해 두시고 손소독, 환홍은 계속 이제 식품에서 나올 거예요. 환홍은 고름이에요. 그럼 고름은 잘 봐보세요. 요즘 무지 덥지요. 오늘은 아침부터 좀 더웠던 것 같아. 어제도 더웠어요. 좀 서늘했던 것 같고. 어제는 더웠나? 78이에요. 불쾌지수가 78이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셔요. 80은 아직 안 됐지요. 80은 100%가 느끼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75는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그러니까 일단 10이면 뭐가 50이고 75면 50이고 그 다음에 70이면 뭐가 된 10이고 75면 50이죠. 75면 80이면 100%가 느끼는 거죠. 그런데 거의 다 100%가 느끼게 생겼죠.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싸운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서로가 조심하는 거예요. 불쾌지수가. 근데 오늘도 꽤 흔덕지근한 것 같아. 그치요? 이랬을 때 뭐가 되는 거냐 여기서 내가 만약에 배웠다 그러면 바로 고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고름이 환홍이에요. 계속 환홍 소리가 나올 거예요. 식구민상학에서는. 그럼 이 환홍에는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라는 그 균이 증식을 해요. 이게 세균이에요. 들어봤죠? 그런데 이제 계속 중원적으로 읊으면 돼요. 거기 영어는 써졌지만 중원적으로 읊으면 돼요. 그럼 내가 많이 읊는단 말이에요.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가
이제 증식을 하면 이것이 독을 뿜어요. 어떤 독이냐 그러면 엔테로톡신이라는 걸 무슨 TOXIN 그럼 독소를 뿜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엔테로톡신 장독소를 뿜어요. 근데 이 장독소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엔테로톡신은요 가열해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가열해도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식중독에는 세균에 의한 것들은 6, 70도로 2, 30분간 가라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포도상구균만은 예방이 안 돼요. 예방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는 죽어요. 죽지만 엔테로톡신이 식중독을 유발하는 건데 이것이 안 죽기 때문에 식중독 파트가 자세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환원 환자는 이것이 법적으로도 조리를 못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포도상구균 이런 것들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놀러 가거나 MT 같은 거 갔을 때 그러죠. 밥할 당번인데 배였어요. 아침에 배면 점심 때 곱는단 말이에요. 얻을 때 너 그만해. 너 오늘 당번에서 빼줄게. 그런데 그 다친 사람을 위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 조리에 따르면 내가 식중독 걸릴 수가 있죠.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끓여도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원 환자는 조리를 금하는 것이고, 두 번째 소화기 감염병은 우리가 이제 법에 가서 할 거예요. 소화기 감염병에는 우리가 앞에서 공중보건학에서 1군, 2군, 3군에 섞여 있었던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법적으로는 식품위생법에서는 1군을 뜻하는 거예요. A형 간염,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 감염증, 이거를 조리에 금하지 못하게끔 법에 가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중보건학에서 외웠잖아요. 그리고 식품위생법 가서도 해요. 이 사람은 식품위생법에서도 1구는 조리를 못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그런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조리를 금하는 것이고, 특히 라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실기 문제예요. 위생복,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 되겠죠. 사람을 이제 조리장에 세워놓고 있는데 뭐가 빠졌어요. 뭐를 안 썼다든지 위생물 안 썼다든지 알 수 있겠죠. 내가 사람을 못 그려서 못 그리는데, 그래 사람을 그려놨다고 치면 지금 이거는 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손을 그려놨으니까 있지만 손도 좀 무섭긴 무섭네. 여기 만약에 이렇게 사람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 이렇게 모자가, 어떻게 모자를 그리나? 이렇게 모자를 써야 되는 것이고, 위생복도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 안 입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뭐가 되는 거냐면, 조리장에는 옷장 같은 걸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음 중 이렇게 조리장을 그려놓고 다음 중 이제 1번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거기서 위생되는 걸 갖다 놓고 나서 없어야 되는 거 찾아라. 옷장이죠. 옷장 같은 것들 왜 그러냐면, 내가 언제 공중보건에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감기가 잘 걸리거나 소화기가 잘 걸리는 사람들은 내 행태를 한번 뒤돌아봐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사람들은 몇 프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의학적으로 보면 다 나중에 후천적으로 본인이 행태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조금 틀려지는 거예요. 좌우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들어가자마자 옷을 거는 거 하기 전에 손발을 씻고 나서 옷을 걸고, 그런 다음에 옷도 베란다에다가 하룻밤을 묵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아침에 이제 햇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저기 같은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햇볕에 죽을 수가 있죠. 그리고 옷장에 넣고 놨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런 이제 옷을 걸고 나서 또 다시 손을 씻는 거죠. 씻고 나서 만지라 이 소리죠. 그런데 옷을 갖다가 조리장에 놓게 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균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장은 조리장에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작년에는 이런 그림을 이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빠졌냐 이게 낫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뭐 써야 되고, 복 써야 되고, 마스크 써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손에 반지는 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 끼지 말아야 되는 거냐면 이물질이 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나중에 이제 또 실기도 할 건데, 깨진 그릇 같은 것들은 이물질이 낄 수 있겠죠. 똑같은 그런 원리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문화가 그래서 그렇지 중국은 깨진 그릇이 복이 있다고 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다 보면 우리나라가 더 위생 개념이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 깨진 그릇 같은 게 이물질이 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깨진 그릇은 복이 들어온다고 깨진 그릇을 일부러 서로 한다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기 가면 이런 그림을 그려놔요. 여기 식품에서 조리장 나왔으니 그릇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이렇게 써요. 근데 여기 이렇게 깨진 걸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그럼 이것은 왜 필요하지? 아니, 이것이 잘못된 거죠. 깨진 이렇게 된 거. 깡통도 마찬가지예요. 깡통 같은 것들도 세일할 때 찌그러진 거 같은 거. 깡통은 그럴 수가 있겠죠. 이렇게 깡통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막 녹이 쓴 표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움푹 들어간 거 한다든지 이렇게 된 거. 이거는 뭐가 돼요? 위생적으로 식품이 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이 내용물이 변질될 수도 있고, 깡통에 녹이 쓸었다는 건 조금 오래될 수도 있고, 연도가 있더라도, 그 다음에
찌그러졌다는 것은 어떤 이렇게 유통 과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안에 내용물이 변질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캔에는 중금속이 들어갈 수가 있죠. 납도 있고, 그 다음에 카드뮴도 있기 때문에 카드뮴 같은 경우 이따 병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똑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 풀다 보게 되면 식품에서 오염물질은 다 환경위생보라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럴 때 이따 병은 뼈마디가 아프다 이 소리인데 CD, 카드뮴, CD, 여기서도 CD 잘라요. 그런데 3대 증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되냐 그러면 폐가 풍선처럼 뻥 일어나는 폐기종. 두 번째는 신장에 오줌 만드는 기능을 하는 콩고 아시죠? 신장 기능을 유발을 해요. 그런 다음에 신장이 망가지니까 우리 물다음으로 주성분인 물이 65%고 단백질이 16%거든요. 단백질이 빠져나가요. 그럼 우리는 자동차로 말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냐면 자동차 만든 거로 본다면 우리 몸 물이 65%, 단백질이 16, 지방이 14, 그 다음에 무기질이 5%로 된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럼 물다음으로 가장 많이 구성되어 있는 단백질이 빠져나가면 지탱을 못한다는 거죠. 이것도 공중보건을 듣고 나면 이해가 가요.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카드뮴은 이 깡통 같은 것들에 의해서 나올 수 있죠. 그럼 이거에 대한 증상을 찾아라 그러면 이따병을 찍고 나서 이따병이 없다 그러면 3대 증상, 여기서도 잘나고 식품에서 잘나지만 환경위생이 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폐가 풍선처럼 뻥 일어나는 폐기종. 두 번째, 신장, 연상기법을 외우는 거예요. 신장이 망가지죠. 신장이 망가지다 보니까 신장에 그러기도 하지만 신장장애 그러기도 해요. 그런 다음에 신장이 망가지니까 단백질이 쭉쭉 빠지나 보다. 단백뇨 배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게 되면 거꾸로 또 어떻게 나는 줄 알아요? 단백뇨를 배설하면서 폐기종을 유발하는 물질 찾아라. 어떤 거예요? 이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 어떨 때는 뒤집어놨다, 어떨 때는 제껴놨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손의 반지 같은 건 이물질이라 이런 깨진 그릇과 연결되는 것이 꽝통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실기 가면 지금도 조금 설명하잖아요. 실기가 겸해지는 거예요. 그 실기가 그 똑같은 그 실기 필기 나눠진 과목 중에서도 이거에 5분의 1도 안 짜놨잖아요. 그 이유가 100시간, 10시간 정도 한다 그러면 10시간, 곤충을 합쳐서 10몇 시간 된 거지 10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필기와 실기가 지금 겸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손에 반지 같은 거 끼면 안 되고 전염병 이꼴 감염병이라는 것은 공중보건에서 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네 번째 보세요. 식품위생 보관할 때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잘 보세요. 동그라미 첫 번째 물리적인 인자가 있죠. 물리적인 보관 방법이 있죠. 한 장 넘어가면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물리가 있다 그러면 화학이 있죠. 그 다음에 미생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것이 거의 비슷해요. 환경위생학에서도 우리가 어떤 처리가 있는 거냐면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물리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 처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미생물 처리라는 것은 미생물이 관여한다는 거가 생물이죠. 생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로 여기서는 세균을 주로 많이 해요. 세균을 이꼴 박테리아를 많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물리적인 보관 방법에는 이름부터 물리적 보관 방법과 화학적 보관 방법, 그 다음에 미생물에 의한 보관 방법을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쉽게 보면 돼요. 잘 봐보세요. 일단 미생물에 의해서 보관되는 것은 우리가 된장, 고추장, 치즈, 요구르트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에요.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이 좋게 말해서 발효식품이지 나쁘게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썩은 식품이에요. 썩은 거라고. 근데 우리가 썩었다, 부패했다 이거랑 발효랑은 어떻게 구분해요? 우리한테 유익하게 썩으면 발효식품이고 우리한테 나쁘게 우리한테 어떤 질병을 유발하게 하면 썩었다, 부패됐다, 변폐됐다 이런 말이에요. 또는 이제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부패는 단백질이 변한 것이고 나쁘게 변한 것이고 변폐는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변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여기서 생각하면 돼요. 미생물에 의해서 보관한다는 것은 발효식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위에서 된장, 고추장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게 있고 그런 다음에 치즈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 화학적이라는 것은 첨가물을 집어넣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럼 첨가물은 우리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식품공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편찬을 해요. 그때 거기다 수록된 그런 여러 가지 거기 보게 되면 무슨 첨가물에서 색깔도 넣는 것도 있고 보존제도 있고 착색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보존제, 이꼴 방부제, 산패제 이런 것들 있죠. 이건 넣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물리적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열하거나 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고 냉장고에 넣거나 냉동실에 넣거나 또는 건조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물리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 풀면서 큰 제목들을 이제 가지고 항목들을 외우셔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물리적에서는 가번에 냉장, 냉동이 중요해요. 냉장, 냉동이 중요하다고. 기억부터 거기 이응까지 묶어서 이제 볼 건데 실기예요. 첫 번째, 냉장고는 벽에서 10m 떨어뜨려야 돼요. 그럼 냉장고를 한번 볼까요? 냉장고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실기 가면 이렇게 나요. 이렇게 난다고. 그럼 이게 입체적으로 안 그려졌지만 벽이라고 치면 저기 에어컨 한번 보세요. 에어컨을 벽에다 딱 붙였어요. 띄워놨어요. 이따 쉬는 시간 한번 보세요. 띄워놨죠. 띄워놓은 이유는 저기에서도 열이 엄청 난단 말이에요. 냉장고 있는데 지나가 봐요. 집에 후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10cm 대 여기가 벽이라면 10cm 띄라는 거죠. 띄워놓으라는 거예요. 일단 줄치는 거 다 중요시 해주시고 10cm 떨어뜨려야 되고요. 니은번 해보게 되면 전체 용량의 몇 %를 집어넣어요? 80%를 집어넣어요. 그럼 실기에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설명을 그린단 말이에요. 다음은 냉장고 그림이다. 온도 같은 건 써줄 수도 있고 안 써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난 지금 설명을 하려고 몇 도 몇 도 써놓은 거지만 이것을 이제 안 그려놓고 다음은 냉장고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찾아라. 벽으로부터 10cm 떨어뜨려서 보관한다. 그 다음에 내용물은 100% 집어넣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냉장고는 냉장이 있고 여기 냉장은 우리가 냉장고에서 아이고 깜짝아. 냉장고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집에 있는 거가 자취하는 학생들은 쉽게 이해갈 거예요. 하나로 된 거, 단문으로 된 거. 단문으로 된 것은 위에는 냉동칸이죠. 꽁꽁 얼구는 그 칸이 냉동이에요. 마이너스 18도인데 그 윗문이 하나 있죠? 양문 냉장고는 얘가 안 될 거예요. 네, 양문 냉장고, 냉동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냉장실이 있죠. 그런데 하나로 된, 그럼 이제 이걸 못 봤으면 전자제품 코너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냉장고가 이렇게 하나로 된 게 있단 말이에요. 문 하나 열어서 하는 거. 윗칸은 냉동실이에요. 마이너스 18도고 밑에는 0 내지 이렇게 윗칸 아래칸이 있단 말이에요. 맨 밑에를 열어보면 야채, 엄마가 과일에 넣어놨지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문 옆에 이렇게 요즘 같은 경우는 문 옆에다가도 또 있는데 문 옆은 우유 같은 것들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걸 넣도록 돼 있고 그럼 냉동실은 여러 가지 건조한 뭐 김이라든지 고춧가루 이런 걸 보관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 밑에는 냉동실 밑에는 여러 가지 어류를 꽁꽁 얼구면 맛이 없죠. 꽁꽁 얼구면 맛이 없단 말이에요. 어류나 우리가 고기 같은 것들을 신선육을 넣는 게 여기에요. A라고. 여기 A는 0 내지 3도예요. 그런 다음에 요 밑에 중간 있죠. 맨 밑에 이렇게 서랍처럼 생겨 열으면 야채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다 100%를 냉장실이라는 것은 여길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냉장이에요. 이거는 냉동실이고 그럼 냉장실은 몇 도부터 몇 도까지예요? 0도부터 10도까지죠. 필기에는 0도부터 10도까지 이렇게 나기도 하지만 실기에서는 밑에 칸에 C에는 어떤 물질을 써야 되냐 그럴 때 C라 그러지 도수는 안 써준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는 야채를 넣는 거죠. 과일이나 야채 이걸 넣는 거예요. 이게 실기 시험이에요. 그리고 100% 넣으면 안 되는 이유가 제 기능을 못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제 바쁘다 보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장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그 칸에는 미져 터지라고 하죠. 안 들어가면 발로라도 밀죠. 그렇게 되면 제 기능을 못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냉장고는 잠시 신선도를 조금 바깥에 상온, 실온에 넣는 것보다 실온도 앞에서 했어요. 1 내지 35도가 실온이고 상온은 15에서 25도. 그래서 식품에서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알아들으라고 했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냉장고는 실온에 넣는 것보다 쉽게 말해 이런 보통 온도에 넣는 것보다 잠시 보관을 조금 느려주는 것 뿐이지 여기서도 썩어요. 썩는다고요. 많이 썩지요. 그래서 냉장고만 거기 넣었다고 해가지고 안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식중독에서 일할 건데 리스테리아 같은 경우는 리스테리아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요 4도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냉장고에 넣었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할 거라니까. 그럼 이 냉장고가 있는데 실기 가면 요 칸에 넣는 거 찾아라.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넣는 거 찾아라. 여기는 건조한 식품인데 지금 할 거예요. 여기다 미져 터지게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어떻게 쓰기도 한다고요?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다. 냉장고에 대한 설명이다. 그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기랑 똑같은 거예요. 냉장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찾아라. 100% 냉장고에 넣으면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근데 냉동실은 꽉 채우는 게 좋다 그래요. 에너지 차원에서 그따위 소리죠. 근데 냉동은 아니에요. 냉동은 꽉 채우면 안 돼요. 몇 %만 넣어야 돼요? 80%. 벽으로부터 몇 cm 떨어져야 된다고? 10cm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중요 표시.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자주 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 에너지가 거기 이렇게 소비되잖아요. 자주 열지 말아야 되고 리을번에 청결하게 해야 되는 거죠. 항상 청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는 매일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 보게 되면 냉장고가 창고인지 냉장고지 물죠. 살 때 한 번 닦고 안 닦죠. 그러면 거기서도 균이 증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소를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비읍번에 이것도 현실하고는 안 맞는데 나요. 거기 중간에 온도계를 해야 돼요. 중요 표시 온도계 중간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단문 같은 경우 요즘은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가 되냐면 혼자 1인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냉장고 다시 또 유행을 해요. 그 냉장고에서 온도계는 중간에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 그 위에 안에 보면 있어요. 하나 칸 있는 거 뭐. 다음 중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여기서 빠진 거 찾아라. 그럼 뭐가 빠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온도계가 빠졌다 이 소리죠. 온도계를 그려놔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계는 중간에 놔야 되고, 그래서 본인네 집이 양문으로 했다면 전자제품 가게 가서 전자제품 파는 데 가서 한번 단문을 보세요. 위에 냉동이 있고 밑에 냉장이 있는데 냉장 맨 밑에는 야채 넣는 거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보자고. 그리고 양문도 앞에 보면 이렇게 중간에 온도계 있잖아요.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15번에 보세요. A과 B 보세요. 냉동실은 마이너스 18도지요. 여기는 우리가 육류를 보관하기도 하지만 건조와 김이에요. 그랬을 때 육류는 우리가 지금 일단 요걸 A, B, C라 그러면 1단, 2단, 3단이라 그러면 야채는 밑에 넣는 거 알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냉동실에 육류도 넣지만 이 육류는 별로 맛이 없죠. 나는 원래 고기도 안 좋아하지만 여기 냉동실에 넣는 육류보다 여기다 넣는 게 좋죠. 그러니까 금방 먹는 것은 신선육 해가지고 이게 A에다가 일반적으로 넣어서 먹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고기 같은 것도 맨 마트가 천지니까 미리 사다가 얼려놓을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냉동실에 넣어도 되지만 우린 시험에서 주로 건조한 김이나 건조한 물질 같은 건 여기다 냉동실에 넣지만 육류는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A. 이 소리죠? 보자고. 그 다음에 건조한 김이나 이런 게 없고요. 냉동실 있고, 냉장은 0 내지 10도. 필기, 실기 이건 잘 나는 거예요. 냉장은 몇 도를 뜻한다고요? 0 내지 10도를 뜻한다 이 소리죠. 그 다음 그 밑에 거 1단, 2단, 3단 다 묶어 중요 표시해야 되는데 특히 3단에 야채 박스 반드시 오시고요. 야채는 과일이나 시금치 이거다 이 소리죠. 그리고 또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야채는 시금치는 어디다 넣느냐? A, B, C. 그럼 어디예요? C죠? C. 이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쉬워요. C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냉장고의 목적 보세요. A부터 D까지 묶어 중요 표시해 두세요. 자기 소화 이꼴 자가소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고기 같은 것들이 썩기 전이 맨 첫 번에 잡잖아요. 그리고 강직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강직 해지가 되고 나서 썩잖아요. 그랬을 때 쉽게 생각하면 된다고. 자기 소화는 식품이 썩는 건데 썩는 거를 조금 연기해 줬다 뿐이에요. 냉장고가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 소화 이꼴 자가소화 똑같은 거예요. 뒷장 가면 자기 소화 이꼴 자가소화 나올 텐데 냉장고는 오래 보관하자는 것이 아니고 잠시 조금 연장을 신선도를 조금 오래 가게끔 한다는 거지요. 그럼 자기 소화 이꼴 자가소화를 지연시킨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미생물 증식을 조금 저지시킨다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변질을 지연시키는 거죠.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시키는 거예요? 단기간 유지시키는 거예요? 단기간이죠. 그럼 묶어다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냉장고에 요 냉장이죠. 냉동이 아니고 냉동 꽁꽁 얼구는 것이고 냉장은 신선하게 하는 것인데 냉장고의 목적이 아닌 것 찾아라 그러면 이걸 적어놓죠. 정리. 정리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정리는 이거 무슨 균이에요? 이질균이죠. 옛날에 지금 우리 세균성이질, 아메바성이질 이런 거 하지만 옛날에는 이질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질균은 냉장고에 넣는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질은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 그래서 이질, 정리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나번에 보세요. 가열살균 있죠. 가열은 100도에서 끓인다는 거. 이것이 자비소독이라는 거죠. 자비소독 이꼴. 그래서 끓여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자주 엄마가 끓이죠. 끓여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00도에서 끓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건조탈수는 잘 봐보세요. 우리가 식품에 들어있는 우리 인간이 물이 몇 %로 구성됐다고 내가 종종 얘기해 조금 전에도 얘기했고 60 내지 70, 65%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식품도 쌀 같은 것도 건조한 거지만 거기 묵에 두면 식품 같은 거에 65% 이상이 물이에요. 그러면 미생물들이 증식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거를 식품에 있는 그 수분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 보게 되면 세균도 있겠고 바이러스도 있겠고 곰팡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 주위에서 많이 기생하는 것들이 세균이에요. 그래서 세균이 자라는 곳과 곰팡이가 자라는 조건은 환경이 틀려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세요. 뉴스 같은 데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정수기에서 여보시오. 정수기에서 세균이 증식됐다 그래요? 곰팡이가 증식됐다고 일반적 뉴스에 들었어요? 정수기에서 곰팡이가 폈다 이런 말 들었어요? 세균이 증식됐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세균 그랬죠? 그럼 뭘 뜻하는 거냐?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라니까 세균은 곰팡이보다 습한 것을 좋아해요. 습한 것을 좋아한다고. 따라서 이게 이제 식품 전문 가면 땅콩이냐
쌀이냐 콩이냐 따라서 건조해가지고 보관하는 것이 다 퍼센트에 틀려요. 근데 우리는 식품 전공으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지요. 위생사에서 크게 보는 거예요. 식품을 몇 개 갖다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세균이냐 곰팡이냐 이거로 따지고 식품도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어느 식품이냐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콩이냐 쌀이냐 이런 거로 따진다 그러면 한두 끝도 없이 자세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지금 위생사 대비해서는 세균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보다 습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한 15% 또는 곰팡이라 그러면 14%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15%를 주로 많이 해요. 그럼 1번에 14%, 2번에 15%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까요? 그렇게 안 나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건조하는 것은 15% 이하, 이건 이하로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럼 15% 이하로 하게 되면 오래 보관이 된다는 것이고,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땅콩 같은 경우는 7% 이하 또는 6% 이하로 보관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자세히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 건조는 물리적인 방법이에요? 물리적인 방법이라고. 그래서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말리자. 이게 말리는 거예요. 건조 이꼴 탈수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말리잖아요. 햇볕에 말리고 이런다 이 소리죠. 이거고 중요한 표시했고요. 자외선 주사법이 있죠. 자외선을 쪼여가지고 보관하는 것이 있고 농축법이 있죠. 농축법이 있고 그런 다음에 한 장 또 넘어가서 보세요. 화학적인 거 있는데 화학적인 건 이제 쉬었다 해야 될 것이고 화학적인 것은 방부제가 있고 일단 다 할까요? 방부제 봐보세요. 방부제는 기억부터 리을번까지 묶어서 이름 중요한 표시해 두세요. DHA가 있죠. 그 다음에 안식향산 나트륨이 있겠고 프로피온산 나트륨이 있겠고 프로피온산 칼슘이 있는데 방부제가 이것만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 잘 들어보세요. DHA는 작년에도 났었고 재작년에 났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삭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하고는 좀 안 맞아 들어가요. 우리가 식품공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편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안 써놓고 내가 뒤에 써놨어요. 내 이거를 작년부터 뺄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위생서 자꾸 나기 때문에 내비둔 거예요. 463페이지 열어보세요. 463페이지 열어보게 되면 거기다 내가 써놨어요. 463페이지 보게 되면 뭐라고 써놨냐 그러면 463페이지에 양가로 세 번째 보세요. 밑에 당구장 있죠. DHA는 2010년에 식품공정법 변경으로 인해서 삭제된 물질이에요. 그런데 잘나요. DHA는 뭐 어디에다 들어가느냐 이래가지고 기출문제문 작년에 났었다니까. 그러니까 지우면 안 되겠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못 쓰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시험에 내는 거예요. 알 수 있겠어요? DHA. 그래서 DHA는 일명 화학적 우리가 보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보관 이꼴 보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 잠깐 보세요. 보존료라는 것은 이꼴 방부제인데 우리가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식품이 가장 좋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이죠. 걔네가 키울 때는 위생적으로 키웠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보다 더 위생적으로 키웠어요. 후진국일수록 더 비위생적으로 키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 선진국이죠. 근데 왜 나쁘다 그러는 거냐면 몇 년을 오면서 그러니까 몇 달을 오면서 썩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뭘 집어넣어요? 방부제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방부제 자체가 우리한테 해로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식품 인력이 많아져서 그렇진 않겠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인력이 공무원들이 딸리게 되면 어떤 수급 조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밀가루가 거의 다 수입해 오죠. 그래서 라면 같은 걸 하는데 밀가루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부족해서 라면을 못 만든다. 그렇다면 식품은 우리가 전수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랜덤으로 몇 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봤을 때 만약에 밀가루가 부족하다. 밀을 수입해 올 때 거기다 방부제 허용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물가가 막 뛴다 그러면 그냥 갖다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법에서 예외 사항이 있거든요. 물가 조절하기 위해서 그냥 푸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봤더니 이걸 이제 샘플을 놔둬보니까 방부제가 허용 기준치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 밀은 밀가루를 내서 빵떡이 됐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말 식군중에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으면 다 미라가 될 거다. 왜? 하도 방부제를 많이 먹어서. 다 수입밀 먹죠. 지금은 그래도 우리 밀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것들이 더 위생적이라기보다 방부제를 안 넣었다는 거죠. 그럼 방부제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 없는 질병 이런 것들을 그런 거 첨가물 넣는 것들이 문제가 된다. 아토피 이런 것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부제라는 건 이거 외에 우리가 이제 거기 가면 뒤에 더 가면 이론 가면 첨가물 파트에서 여러 가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는 몇 개만 넣은 거다 이 소리죠. 방부제 이꼴 보존제 똑같은 거예요. DHA는 실제 삭제됐지만 공무원 시험에도 나고 여기도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묶어주기 표시했고 그 다음에 나번에 보세요.
산화방지제는 산패를 방지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럼 기억부터 리을번까지 묶어 중요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산화방지제가 이것뿐이냐? 뒷장 가면 이제 식품 첨가물에서 이거 외에 많은 걸 외울 거예요. 일단 이름을 알아두시고 톨루엔, 일명 디부틸히드록실 톨루엔, BHT가 있지요. 부틸히드록실 아니졸, BHA가 있지요. 그 다음 몰직사산 프로필, DL-알파 토코페로 그랬지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BHT는 B자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D인데 부틸히드록실은 B로 시작되니까 니은은 이해가 가요. 근데 기억은 잘못한 거 아닌가요? 디부틸이니까 D가 아닌가요? 다 잘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약자라는 건 관행상 쓰는 거지요. 따라서 기억법도 우리가 산화제에서 산패를 방지하자는 거지 산화제예요. 디부틸히드록실 톨루엔 BHT라고 쓰고 약자로 그 다음에 부틸히드록실 아니졸 BHA예요. 위생사에서는 첨가물이 영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약자하고 한글로만 외워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없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몰식자산 프로필 있지요. DL-알파 토코페롤이라는 건 토코페롤이 비타민이지요. 토코페롤 들어봤어요? 이것이 어떤 거냐면 DL이라는 건 지금 아까 산패라는 것은 미생물이 관여하지 않고 지방이 우리가 햇볕과 산소에서 변질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따라서 DL이라는 건 선광을 뜻하는 거예요. 빛의 빛이지요. 햇볕의 그 선광을 뜻하는 것이고 알파 베타는 유기화학에서 그 아미노기 붙는 위치를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 DL이라는 건 우리가 산패를 방지하게 할 때 거기 위치에 따라서 그 써놓은 그런 거라고 유기화학에서 본다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DL 알파 토코페롤 그리기도 하고 비타민이 이렇게도 나게 돼요. 공중보험 같은 경우에는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식염과 설탕 보세요. 우리가 장아찌 같은 것들은 오래 보관하자고 하지요. 그때 아주 짜지요. 그럼 소금을 몇 % 집어넣어요? 10% 이상이죠. 10% 이상 집어넣는 거를 염장법 그래요. 그런 다음에 과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잼 가서 보관하죠. 잼은 당장법 그러죠. 몇 % 집어넣는다고? 반반 집어넣으니까 50대 50이다 이 소리죠. 50% 또는 50% 이상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관시켜서 외우는 거예요. 이거 이제 다 그림 됐나? 뒤에 있는 건 다음 시간에 봐야 되고,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물리적인 거 화학적인 거 볼 때 첫 번째 보게 되면 어떤 게 있냐, 이런 것들은 끼리끼리 외우는 거예요. 염장법 있죠. 염장법은 NaCl이 소금이란 말이에요. NaCl을 몇 % 집어넣는 것이냐 그러면 10%죠. 10%. 이걸 또 그런데 NaCl을 옆에다 집어넣으면 더 문장이 그렇지만 안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장법은 소금을 집어넣는 거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런데 10% 또는 10% 이상이라 그러겠어요. 원래는 지금 10%인데 10%가 없으면 10% 이상 이래 되죠. 두 번째, 이건 이제 화학적인 두 번째는 건조하거나 탈수하거나 그 말이 똑같다는 거예요. 건조법 또는 탈수법인데 이것은 15% 또는 14%. 그래서 나중에 또 계속할 건데 세균 같은 경우는 15% 이하로 건조시키면 거의 증식을 못해요. 그리고 곰팡이도 14% 또는 14% 이건 이하가 되겠죠. 이하로 보관하면 오래 보관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잼 만드는 것이 당장법이에요. 당장법은 50%. 이게 없으면 어떤 거 찾아요? 이상이겠죠. 50% 이상 이렇게 보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물리적인 것이고 요 퍼센테이지는 끼리끼리 묶어서 외우세요. 반드시 외우시고, 어떤 문제를 풀다 보게 되면 우리가 안 접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항상 이런 것들을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학원은 목적이고 그 다음에 시험에 빨리 합격하려고 하는 요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것들 몇 년, 4년 뭐 배우는 것들을 다 한 달 안에 다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핵심을 잘 알게 되면 그걸 가지고 답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학원 강의고 동영상, 실강 이런 거 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묶어 중요 표시했죠? 그런 다음에 NaCl이 왜 미생물 억제라는 것이냐? 기억부터 리을번까지 묶어 중요 표시해주세요. 수분 활성을 저하시키죠. 그럼 수분 활성이 뭔가 뒷장가서 할 건데 쉽게 말하면 식품에서 빠지죠. 장아찌가 물을 갖다 소금에 절이면 팽팽해져요? 찌글찌글해져요? 찌글찌글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예요. 물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물이 빠져나가니까 보관이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또 삼투압 원리에 의해서 원형질이 분리되죠. 그 다음에 염소가 독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독작용이라서 죽이고, 그런 다음에 산소 분압이 감소되죠. 분압은 우리 아직 안 했어요. 산소 분압이 뭐냐 그러면 잘 보세요. 분압이라는 것은 그 기체가 가지고 있는 그 압력이에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대기는 분압은 환경위생을 아직 안 해서 그랬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대기 중에 기압은 몇 기압이에요? 1기압이죠. 근데 질소가 몇 퍼센트? 70, 대충 했을 때 79. 산소가 몇 퍼센트? 21. 그랬지요. 그럼 산소를 말한다 그러면 곱하기 21% 하면 산소의 분압이에요. 산소의 분압. 분압이라는 것은 특정 가스가 가지고 있는 압력이에요.
근데 1ATM을 뭐라고 앞에서 하라고 했었어요? 760ml HG 또는 1332ml HG H2 이랬었지요. 그랬을 때 요거를 한다 그러면 산소 분압은 요거 100분의 요 없애려고 100을 나눠주죠. 이렇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럼 0.1을 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1ATM 곱하기 0.21이 되는 거죠. 따라서 0.21 ATM이 된단 말이에요. ATM이죠. 이게 산소 분압이에요. 근데 산소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산소 분압도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이것도 환경이상학에서 분압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용존산소학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가 먼저 나와서 그렇지.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산소 분압이 감소돼서 뭐가 되는 거라고요? 이런 것들이 보관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같이 해오시고 미생물 보세요. 미생물은 간장, 된장, 고추장, 요구르트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봤던 거 있죠. 이것이 미생물 보관이다. 생물에 의해서 보관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보관 방법이 물리적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 그 다음에 미생물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미생물은 고추장, 된장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화학적은 첨가물로 인해서 보관한다고 보면 돼요. 방부제, 이꼴 보존제, 그 다음에 산패 방지제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소금도 뭐가 되는 거예요? 화학적에 의해서 보관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당장법, 잼 만드는 것도 화학적에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 외에도 가스 저장법 있죠. 가스 저장법이라는 게 CA 저장이에요. 이것도 화학적이에요. CA 저장이라는 것이 일명 가스 저장법이에요. 그럴 때 우리 공기 중에 질소가 79죠. 그 다음에 산소가 21. 그 다음에 CO2가 0.03 내지 0.035 또는 0.04까지 본다. 이랬던 거죠. 그럼 머리 아프니까 300 내지 350ppm이다. 또는 400ppm이다. 이랬다고 얘기했지요. 그럴 때 대기 중에 있는 이 공기가 쉽게 질소가 79, 산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21이죠. 그 다음에 CO2가 0.03 정도 되는 거를 N2 가스를 다 높이고 그 다음에 산소는 줄이고 CO2는 더 높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가스 저장법 또는 CA 저장법인데 문제 풀다 보면 있어요. 가스 저장법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가스 저장법은 우리는 가스 저장, CA 저장이 잘 안 나니까 하는 거지 대기 중에 있는 이 가스를 조정을 시켜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CO2 가스를 높여서 CO2 가스를 높이고 그 다음에 N2 가스를 높이는데 주로 CO2를 높인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보관을 보통 때보다 상당히 넓게 9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는 것이 CA 저장 또는 가스 저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스 저장은 화학적 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다음에 요즘은 오존으로도 저장한다 그러게 돼요. 근데 우린 시험에 안 나니까 그것까지 안 하는 것이고 그따위 소리죠. 그럼 이제 우리가 보관 방법 끝났죠? 10분 쉬었다 오세요. 식품의 감별 방법 우유 이런 것들은 또 실기예요. 지금 있는 2번에는 다 실기 문제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10분 쉬었다 오세요.